그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그 최고점을 달했을 때 그때가 이제 알트코인을 매도해야 되는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이제 알트코인을 지금까지 물린 그런 분들 보면 내가 알트코인 시즌 제일 고점에 이걸 샀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알트코인 시즌 불장 때는 그때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고, 알트코인을 투자를 지금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알트코인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뭐 투자가 어렵지 않았고 최고점을 달성한 시점에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다 이제 행복하죠, 지금 시점에서. 근데 문제는 이제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인데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사실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대부분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의 성적을 보면 비트코인에 비해서 오히려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과거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사이클을 보면 매번 이제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마다 알트코인이 굉장히 폭등하는 그 불장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불장이 와야 되는데 비트가 지금 이만큼 왔는데 아직까지 그 알트코인의 불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은 시점에서 저는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분명히 이제 온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시기가 꽤 오래 지났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알트코인 불장이 반드시 한 번은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알트코인 불장이 오고, 그것이 과거와 똑같은 패턴은 아니지만 좀 다른 패턴에서 우리가 알트코인을 통해서 그 불장이 왔을 때 굉장히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매도 시기가 있어요. 제가 이 책에도 좀 자세한 이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굉장히 좋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알트코인 불장 때 보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최고점을 달했을 때 그때가 이제 알트코인을 우리가 이제 매도해야 되는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근데 대부분 그때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책을 통해서 보셔도 알겠지만 자기가 이제 알트코인을 지금까지 물린 분들, 그런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조사해서 한번 찾아보면 내가 알트코인 시즌 제일 고점에 이걸 샀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발견하게 되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 이제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런 이제 과오를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알트코인 시즌 불장 때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굉장히 고점일 때 그때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굉장히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좋지 않죠. 근데 지금이 알트코인을 선별해서 투자해야 되는 굉장히 좋은 시기고, 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표만 잘 활용해도 사실 알트코인 투자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그 투자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 하나만큼 꼭 보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불장이 끝난 후에 실제 제일 중요한 게 현금화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도 이제 과거의 경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러면 불장이 끝나는 시기가 있어요. 시그널이 있어요. 그 시그널을 봤을 때 비트코인으로 보면 비트코인 뭐 MBRV G스코어라는 그걸 통해서 이제 불장이 끝났는지 좀 확인할 수 있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통해서 불장의 끝점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일단 단기적으로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좀 두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불장 때 보면 알트코인 시즌이든 비트코인 불장이든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거에 뭐 작게는 10배, 많게는 진짜 한 100배까지 이렇게 수익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태가 되면 사람이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내가 굉장히 투자를 잘하고 투자에 굉장히 실력이 좋은 사람으로 대부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 돈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더 쓰든지 아니면 대출을 갖고 와서 하든지 지금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라고 해가지고 더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때 이제 물리거든요.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때 좀 정신을 차리고 이게 내 실력이 아니야 라고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가져다 주는 그 기회와 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준 기회에 내가 흐름을 잘 탔을 뿐이지 내가 뭔가 투자를 잘해서 그렇게 했다고 좀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잘한다면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때 또 이제 수익을 내는 분들이 진짜 실력이 좋은 분들이고,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자기 실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또 투자 수익을 많이 냈으면 현금화를 하고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시장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때 이제 안 좋아졌을 때, 그때 또 현명하게 이제 또 좋은 그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기관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점점 이제 담보로 해가지고 쓸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비트코인에 자금이 많이 몰리지만 이제 이더리움에도 이제 자금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이제 비트코인은 담보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제한이 많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실제 이더리움의 플랫폼 위에 예금과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만약에 담보로 활용하면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담보를 가지고 그냥 뭐 일정 부분 현금을 대출한다든지, 그것을 담보로 기반으로 한 뭐 다른 형태의 그것을 할 수 있는 건데, 전통적인 금융 방식으로. 근데 이더리움은 전통적인 금융 방식이 아니고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더리움을 담보로 해가지고 실제 그냥 플랫폼 내에서 누구나 쉽게 그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냥 더블 클릭으로 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내가 뭐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대출을 일으킨 거를 가지고 뭔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자금이 이제 이더리움에 그렇게 몰리는 것은 이더리움이 이제 특징으로 일한 것 같고요. 자금의 규모는 이제 비트코인에 더 많이 몰리긴 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뭐 온체인 트랜잭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블록체인 상에 볼 수 있는 지표상으로는 이더리움 위에서 이런 이제 담보물 같은 것들이 더 이제 많이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을 투자를 지금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이제 뭐 포트폴리오 하나 다음을 하면 이더리움이 여전히 괜찮아 보이고요. 이더리움이 그 전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시가총액 2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알트들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 이더리움과 이제 경쟁하는 뭐 솔라나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매입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뭐 한국인들이 많이 사랑하는 뭐 리플 같은 종목도 괜찮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도지코인 같은 것도 괜찮고, 제가 이제 언급해 드린 코인들이 보면 이제 코인 마켓캡이나 코인 개코에 보면 시가총액 이제 상위에 있는 것들, 뭐 10위권에 있는 알트코인들이에요. 여전히 이제 알트 불장이 왔을 때 알트보다 리스크를 더 가져가면서 높은 수익률을 내기에 좀 적합한 코인들은 이런 시가총액 10위권에 있는 것 중에서 자기가 이제 선호하는 코인들로 좀 이렇게 종목을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 포트폴리오 일부는 뭐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언급드린 것들은 제가 다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고, 그거 이외에 저는 이제 시가총액 뭐 100위권에서 200위권에도 있고, 뭐 좀 500위권 안에 있는, 그래서 굉장히 좀 리스크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일부 이제 포트폴리오로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좀 리스크는 있죠. 근데 이제 수익률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작은 규모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코인들은 이제 주로 이제 새롭게 시장에 나온 이제 새로운 내러티브를 가지고 시장에 이제 나온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인들은 보통 시장에 출시했을 때 보통 한 뭐 500위권에서 시작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좀 빨리 시작하면 한 100위권에서 200위권에서 시작하는 그런 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이제 신규 프로젝트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뭐 리스크는 크지만 많이 성장할 때는 뭐 200%, 300%, 많게는 뭐 한 500%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또 많이 빠질 때는 한 70%, 80% 정도까지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내가 한 7, 80%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담고 좀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 4개 정도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구상할 수 있는 것도 해볼 만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뭐 한 1,000만 원을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뭐 비트를 한 500만 원, 이더리움을 뭐 한 200만 원, 솔라나를 한 200만 원 정도 하면 한 900만 원이 되잖아요. 나머지 이제 100만 원을 가지고 그런 좀 시가총액 밑에 있는 것들 위주로 한 뭐 나눠서 이렇게 투자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수익률이 높으니까, 잃어도 이제 100만 원인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원화가 굉장히 이제 강세죠. 강세에는 뭐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걸로 시장에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그 관세 협상이 잘 완료되어서 미국 입장에서 예를 들어 이제 아시아권에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 입장에서 보면 원화가 이제 강세일 때, 그러니까 달러가 저렴해야지 수입할 때 이제 유리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어떤 관세 정책을 막 협상을 하면서 한 역량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발행을 했죠. 근데 또 좀 깊숙이 들어가면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지금 원화가 강세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단기적인 현상인데 이 원화 강세의 원인은 이제 대만의 어떤 달러 급등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 그 큰 이제 보험 상품들이 있어요. 보험이라든지 생명보험 상품들이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운용 자금이 있잖아요. 그 운용 자금을 달러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달러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달러가 그 대만 입장에서 가치가 떨어지면 그 가지고 있는 그 달러의 자산이 떨어지면서 이제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보험금을 제때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 한다든지. 그래서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달러를 이제 파는 거죠. 급매가 일어나는 거죠. 급매가 일어나면서 이제 대만에서의 있는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만의 이제 그런 보험 상품들이 원화도 같이 그것을 좀 해치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해치라고 하죠. 이제 자산이 갑자기 급변했을 때 하는 그 해치의 역량으로 달러를 좀 팔고 그리고 또 원화를 또 매입하는 뭐 이런 상황에서 같이 엮여가지고 원화 기반의 달러가 또 강세를 나타냈다는 그런 또 보고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원화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고 이건 단기적인 영향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조금 복구를 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고 달러의 위력이 굉장히 세지는 거죠. 세지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횡보를 보면 미국이 달러가 굉장히 강세일 때 최근에 이제 원화가 급등했듯이 결국에 이제 수출과 수입에 그것을 계속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달러 강세가 되면 원화가 좀 이렇게 뭐 떨어지겠지만 근데 통과되더라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결국 이제 계속 이제 자국의 이제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시아권의 환율들을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니어스 법안 통과가 원화 자체에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주 멀리 봤을 때 리스크는 지니어스 법안 통과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우리 현실에서 결제가 된다면 그때는 좀 다른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당장 드러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를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 통과되면 결국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위협을 많이 받아왔어요.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고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채권에 대한 미 국채도 너무 많이 발행해서 애들 돈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너네 달러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계속 위험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미국 경제도 예전처럼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떤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해결책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잘 잡은 거죠.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이고 물론 이것이 근원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은 경제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근원적으로 해결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아프고 힘들 때는 어떤 영양제를 주사를 맞으면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반짝 효과가 한 30년 정도는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반짝 효과를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좀 근원적인 것들을 이제 해결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 정책은 굉장히 최근에 일어난 정책 중에 제일 미국 자체가 잘 살기 위해서 잘 한 정책 같고요. 물론 이제 타국 입장에서는 꼭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뭐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좋은 소식이 있긴 하고요. 그래서 그 복합적이긴 한데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좋은 소식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좋은 소식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에서는 좀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좋은 수 있다는 의견은 예를 들어 뭐 빅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이런 것들인데 그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진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이것을 막기에는 이미 좀 쉽지 않고 그리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기축으로 한 어떤 다른 것들을 뭐 발행한다든지 혹은 빅테크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이런 것들은 좀 한계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 그 미국이 중심으로 하는 그 법안들 위주로 좀 암호화폐 시장도 생태계가
재편될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건강한 투자의 어떤 방향성을 잡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그 비트코인을 포함한 뭐 스테이블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흐름만 보면 됐지만 지금은 미국의 정책을 우리가 계속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미국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좀 위협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에 발행한 그거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정책들에 개인적으로 이제 잘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한국은 그 암호화폐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에서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번 대선을 계기로 조금 그래도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한국 시장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시가총액에 있는 100위권에 있는 그 코인 중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만든 뭐 기술력을 가진 코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코인 시장에서 뭐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말로 이제 해외 유수 기업들이 코인을 만들고 발행하고 시장에서 잘 돈을 벌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리테일 투자자로 투자만 해서 그냥 예를 들어 뭐 설거지 당하는 그런 느낌의 엑시 창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보면 결국에 정책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너무 부정적으로 돼 있고 너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보수적으로만 대한 거죠. 그 이유는 있긴 하죠. 그래서 사기도 많고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근데 지금 미국은 이미 저 앞서 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적이라는 게 뭐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그냥 미국이 하는 정책 그거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미 정책 해놓은 거 있죠. 그것들을 우리나라가 그냥 우리나라에 맞게 비슷하게만 하더라도 굉장히 한국에 대한 이제 코인 시장이 좋아질 것 같아요. 코인 시장이 좋아진다는 것은 한국에서 실제 시총 100위권에 있는 코인 중에서 좀 유수한 좋은 이제 메인넷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실제 이제 기술력을 많이 가져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시장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기술력은 다 해외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뒤처졌을까? 좀 이런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건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정부나 정책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미국만큼만이라도 하자. 미국의 그 정책을 수립하면 그걸 바로 쫓아서 우리나라에 맞게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참으로 한국이 이제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먹거리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뺏기면 안 되고,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뺏기면 안 되고, 뭐 미국까지는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했을 때 일본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사실 굉장히 앞서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국 보면 거래소를 보면 거래소 이제 대표적인 거래소가 미국의 코인베이스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바이낸스, 뭐 바이비트, 뭐 OKX 이런 거래소인데, 뭐 저도 그 세 개의 주요 자금들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한국 투자자들 중에서 제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중국 자본이거든요. 중국 회사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업비트라든지 비썸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사용하는 거지 글로벌로 활용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글로벌 수준으로 좀 바뀌게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바뀌게 되면 최소한 이제 아시아권에서 만이라도 우리나라가 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기술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 저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 시그널 중에 두 가지가 이제 비트코인 이제 불장이 이제 연말에 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불장도 같이 이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온 이제 신간이 이제 알트코인으로 졸업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영원으로 1억 원까지 만드는 에어드랍으로 그 노하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도 좋고, 그 플러스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집필했던 것은 알트코인 생태계 전체에 대해서 좀 차례대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다뤘어요. 쉽게. 그래서 알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알트코인을 선별해야 될지 그것을 선별하는데 굉장히 좀 좋은 참고 도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하시면 최소한 알트코인 불장 왔을 때 손실은 없을 거고, 그 중에 이제 이익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셔서 알트코인 불장 오기 전에 준비하셔서
좋은 알트코인하고 또 뭐 비트를 매수하셨다가 알트코인 불장이 오고 비트 불장이 왔을 때 좋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